2026년 새해 첫날, 전 세계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상하이와 베이징의 거리에 총기로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가 넘쳐야 할 거리에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시민들은 통제된 구역을 피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단순한 치안 강화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국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관련 부정적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열하고 수천 개의 계정을 차단했으며 민간 부동산 데이터 기관들에게 월별 주택 판매 통계 발표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성장 신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연평균 9%의 고도 성장,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저력,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서 무엇이 썩어가고 있었는지 이제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면해야 할 문제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59%에서 75%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가계가 주식, 채권, 예금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있는 동안 중국인들은 거의 모든 재산을 아파트 한 채에 올인했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로 시작된 부동산 위기는 비구이 위안, 완달을 거쳐 이제 중국 전역의 개발사로 확산되었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신규 주택 판매는 2021년 정점 대비 절반으로 폭락했으며 신규 건설 착공은 무려 4분의 3이나 감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당국이 이 현실을 감추기 위해 민간 데이터 제공업체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숨기려 할까요? 숨겨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주택 재고는 현재 27개월치에 달하며 가격 하락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청년 세대의 완전한 좌절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7%에서 18%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일시 중단했다가 계산 방식을 바꿔서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짜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1,15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취업 시장에 쏟아지지만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없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청년들은 이제 하루 두 끼를 1달러로 해결하면서 극단적인 절약 생활에 들어갔고 탕핑이라 불리는 눕기 문화와 바이란이라 불리는 내버려두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한 청년들이 소비를 멈추면 내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기업들의 대탈출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2012년 1만 4,394개에서 2024년 1만 3,034개로 1,000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탈중국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을 최중요 시장으로 꼽는 일본 기업 비율은 2019년 23.7%에서 16.2%로 급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을 주요 판매처로 보는 기업 비율이 25.9%에서 12.3%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우려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인한 전략적 철수입니다. 도요타와 스즈키는 인도에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고 혼다 역시 인도를 전기차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산입니다.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300%를 돌파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의 60%를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LGFB 부채는 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벌경 2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중국이 공식 보고한 기조 달러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유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를 해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100명 중 95명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현재의 위기 신호를 무시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는 곧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그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였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부정적인 경제 정보를 검열하고 통계를 조작하거나 발표를 중단하며 현실을 감추려 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는 골마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성공 신화를 믿고 싶어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9%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뇌는 그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어떤 경제도 영원히 고성장을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막대한 인구,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세 가지 엔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 엔진이 모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노동력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출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겹치면서 내수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이 승객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203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중국 주택시장이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고 자본 통제 강화로 외국 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6개월 후 32억 위안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중국이 약해질수록 한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훼손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중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버리십시오. 골드만삭스는 2026년 중국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지만 이것은 과거 9% 성장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성장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중국 관련 투자나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일본 기업들이 2년 전부터 탈중국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실천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중국 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다각화를 고려하십시오. 도요타, 스즈키, 혼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익을 줬다가 원금까지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십시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2030년까지 부동산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이것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의 장기 전략을 세우십시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본과 기업들이 어디로 향할지 그 흐름을 읽으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 회복 신화를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길이지만 폭풍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쓸려나가는 것은 준비 없이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중국 관련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분산 투자를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십시오. 2026년 새해 첫날 중국 거리를 봉쇄한 무장 경찰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